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받는 경우,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학생인 자녀에게 용돈이나 생활비 줄 때 어떻게 주시나요? 물론 현금으로 인출해서 줄 때도 있지만 요즘에는 계좌이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또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빌렸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. 이렇게 가족 간에 용돈을 주고받는 경우 할머니, 할아버지가 손자, 손녀의 유학 비용을 내줄 경우, 그리고 돈을 빌리고 빌려줄 경우에도 증여세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물론 내야 하는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 하지만 무심코 계좌이체를 했다고 세금 폭탄을 맞는다면 너무 억울하겠죠? 그래서 오늘은 가족 간의 계좌이체 시 주의할 점과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이체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혹시 고액 현금 보고제도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고액 현금 보고제도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일률적으로 보고되는 제도인데요. 여기서 일정 금액 이상은 1,000만 원 이상의 거래를 의미합니다. 따라서 가족 간에 고액의 계좌이체를 할 경우 900만 원 선에서 이체를 하셔야 금융정보분석원의 보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자녀나 부모님께 1,000만 원 이상을 입금한 적이 있는데 어떡하나요? 라고 물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.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는 10년간 배우자의 경우 6억 원, 부모님 또는 자녀의 경우 5천만 원,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, 형제자매의 경우 1,000만 원, 손자, 손녀에게 증여할 때는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또 어머니나 아버지를 하나로,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묶어 하나로 보기 때문에 할머니께 5천만 원, 할아버지께 5천만 원이 아닌 할머니, 할아버지께 증여받은 금액이 10년에 5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또 증여세법에 따르면 치료비나 생활비, 교육비, 그리고 축의금과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실제 사용 용도인데요.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. 또 세무조사 시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약 4년, 상속세는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 거래 내역이나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데 몇 년이 지난 입출금 내역, 지출 내역은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명이 어려워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따라서 입출금 시에는 항상 명목을 정확히 적는 게 좋은데요. 예를 들어 생활비나 전자제품 등으로 메모를 남기면 추후 세무조사 시 소명하기 유리해지니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업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주택 등 자산을 취득하는데 돈이 모자르는 경우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리곤 하는데요.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차용증과 이자 없이 계좌를 이체할 경우 증여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제 주위에는 자녀분에게 사업자금으로 4억 원 정도를 빌려줬고 당연히 이자는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신데요. 몇 년 후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징당하셨습니다. 따라서 가족 간의 금전거래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인 연 4.6%의 약정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할 점과 증여세 공제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무심코 이체한 금액들이 쌓여 세무조사를 받고 아까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항상 입출금 내역 잘 기재하시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